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분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얘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 요거를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가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이 뭐야?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왜 배운 거야?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후반부까지는 이제 다 그래프 내용이야,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수능에서 우리가 4점짜리 문제가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킬러야. 이 부분이. 항상 준킬러, 킬러 문제고 4점짜리 문제를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이고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반부에서 이제 이게 끝난 거고 이제 그래프야, 그래프. 얘 가지고 뒤에 후반부 부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 이쪽 부분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일단.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뒤에 가선 이제 개형으로 그냥 대충 그리면서도 할 건데, 일단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뭐부터 해? 우리 이거 바로 전 단원에서 뭐 했어? 극대 극소 했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우리가 이차함수나 직선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나 꼭지점이나 이런 걸 했었잖아. 이제 3차함수 이상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3차와 4차야. 주로 그리는 게. 그럼 3차와 4차를 그리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극점과 극값이야. 이거 조사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극점과 극값을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F' X. 일단 미분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극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극점은 프라임 값이 0 나오는 X 값에서 극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극점을 X를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구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F의 알파 값과 그 다음에 F의 베타 값, 이렇게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럼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석이야. 이제 요거를 할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일단 얘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서 이제 이거 가지고 방부등식 활용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요런 식이야, 요런 식. 알겠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fx. 얘가 x 3승의 3x-2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점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미분하고 3x제곱-3이 0이다. 여기에서 일단 근 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분하지 마세요. 이거 습관되면 마이너스도 약분하니까 저기 바뀝니다. 그러면 x제곱-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해석하면서 하세요. -1하고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거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극대가 되는 거지. 그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그냥 익숙해집시다. 꼭지점. 얘가 뭐야, 얘가? 얘는 x는 0이죠. 그쵸? 자, 얘는 뭐라고, 얘는? 우리가 미적에서 하는 거지만 미하자고. 이건 중요한 점이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기억나? 변곡점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 변곡점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곡점은 일단 이거 지금 3차 함수지? 자, 3차 함수는 자, 2차 함수는 뭐야? 선대칭이죠? 그죠? 3차 함수 뭐라고? 점대칭이야. 그럼 그 점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변곡점이야.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야. 이거야. 점대칭 함수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봐봐. 3차 함수가 있어.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을 거야.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항상 몇 개야? 2개야. 2개야.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으면 여기에 하나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 이렇게 2개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라임이 뭐야? 프라임이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가 m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y는 m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m을 갖는 x값 몇 개야? 2개야. 근데 얘가 유일하게 하나를 갖는 점. 그건 당연히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오케이? 즉 점이 하나라고. 근데 이 하나의 점이 뭐라는 거야? 그게 변곡점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이 2개였다가 얘가 하나가 되는 점이 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변곡점에서의 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문제로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그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는 얘가 가능하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무스 관통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x 3승 그래프 있죠? y는 x 3승. 이거의 그래프랑 x축은 뭐 한다고 그랬어? 접한다라고 그랬잖아. 우리 접한다의 정의가 뭐였어? 함수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접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접하면서 특이하게 관통했지. 이거를 우리는 스무스 관통이라고 한다고. 그럼 스무스 관통이 가능한 이 점은 변곡점밖에 없다고. 알겠죠? 이건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자, 일단 극대점과 극소점을 구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에서 0 얘가 극대.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4 자, 얘가 극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y축까지는 표시합니다. y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극대, 극소, 3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이제 얘를 활용을 할 거라고요. 알겠니? 네, 그래서 그래프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도요. fx가 마이너스 x 3승에 3x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도 f 프라임 x는
3x 제곱 그 다음에 6x 얘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약분하지 말고 묶는 걸로 하세요. 묶는 걸로 x-2는 0 해서 초반에는 이제 그래프도 그려주시고요. 0하고 2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F0 F0은 1이고요. F2는 마이너스 8 12 플러스 1이니까 5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 주시고요. 자 0에서 1 자 얘가 극소죠. 그 다음에 2에서 5 얘가 극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극소 극대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계속 이야기할게요. 변곡점 뭐야? 변곡점 x는 1이야. 얘가 변곡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자 1 대입하면 뭐야?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이야. 자 얘가 변곡점이야. 얘가 자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는 1,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대칭점이 보이죠? 자 여기서 1차이야. 대칭이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길이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도 같을 거야. 그치? 그치? 이거 계속 느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도요. f'x는 3x 제곱 12x 15. 얘는 3의 x 제곱 4x 5. 얘는 뭐야?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5 f의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25에 25 150에 마이너스 75 맞죠? 25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F1이면 7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75. 네? F 마이너스 5에서. 아씨 이 값이 이랬나? 왜 값이 낯설지? 뭐 계산 실수했으면 알아서 고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에서 일단 100이라는 극대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8이라는 극소 값을 갖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0이죠. 원점 통과하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봅시다. 대칭축. 대칭축이 뭐야?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아예 변곡점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24에 플러스 30 그럼 뭐야? 16에
46이죠. 그럼 얘가 46 이렇게 되겠죠. 야, 뭐 틀렸다. 뭘 틀렸어. 아이씨, 몰라. 계산 알아서 바꾸세요. 아무튼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당연히 같고요. 점대칭이니까. 원래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54 차이 맞네. 같네요.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F'-2를 하잖아? F'-2. F'-2를 하면 뭐예요? 얘는 12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7인 직선은 얘를 이런 식으로 스무스 관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직선과 3차 함수는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1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걸 계속 할 거야.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개형과 이 개형 크게 두 가지야.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극대극소를 갖거나. 그럼 내가 여기서 직선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긋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변할 거야. 그죠?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면 2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3개짜리도 있어. 그지?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꼭 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알았죠? 변곡점에서 스무스 관통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계속 놓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익숙해지라고. 변곡점의 존재를.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자, 마찬가지죠. F'X 자, 그러면 얘는 12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누가 봐도 1이죠? 1, 마이, 0. 그 다음에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쵸?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양수야.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야.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면 알잖아. 어디로 가는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가 극소, 얘가 극대, 그 다음에 얘가 극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F의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면 3, 8,
6, 24, 9 하면 뭐야? 11, 5,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F1. F1은 3, 8, 6, 24, 9. 그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13, 22. 그 다음에 F2. F2면 16, 48, 8, 24, 4, 24, 48, 9 하면 24 마이너스 48, 17, 1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얘네들은 극소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극대야. 극대 나오면 무조건 극소야. 근데 만약에 이거 높낮이가 다르면 내가 이걸 잘못했든지 이걸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검산 겸 그래프도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얘만 할 거야. 얘만. 믿음이죠. 그냥 극대극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일단 극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극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극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9를 지나고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일단 극소 찍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차함수가. 됐니? 됐니? 이것도 미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뒤에 가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냥 한두 번 설명하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 자, 4차함수의 가장 기본 개형이야. 개형은 우리 몇 개 그려봤으니까 일단 느낍시다. 자, 그래프 개형이야. 삼차함수는 우리 가장 흔한 그래프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이거 있죠. 근데 얘는 또 두 개야. 뭐냐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0이 나오는 것과 0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개형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두 개라고 두 개. 0이 나오면서 증가함수랑 0이 안 나오면서 증가함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3차함수는 이렇게 세 개 개형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차함수야. 4차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 이거야. 근데 4차함수는 이거의 높낮이에 따라서 봐봐. 이쪽이 올라갔냐? 이쪽이 올라갔냐? 아니면 두 개가 똑같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미 세 개야. 그리고 이것도 4차함수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기가 순간적으로 0이 나오냐 0이 안 나오냐야.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요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0이 나오냐 0이 안 나오냐야. 그래서 4차함수 개형은 이렇게야. 알겠죠? 그러니까 3차함수는 나눠봐야 3개고 4차함수는 나누면 5개야. 오케이?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7개야.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개형은 알고 계세요, 개형은. 알겠죠? 이것도 계속 봐야 익숙해지니까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극대극소 배웠으면 사실 이거는 끝이지. 자, 이제 자,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k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뒤에 거 어차피 나올 거 확장해서 지금부터 계속 익히면서 합시다. 자, 3차함수야. 자, 3차함수 개형. 3차함수 개형은 기본 개형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 형태 개형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 그죠?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야.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얘지.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얘냐라고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야? F'X가 결정하는 거야. 그치? 즉, Y는 fx라는 원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거에 대한 프라임 그래프는 얘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야? 극점이 두 개가 존재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즉 얘가 y는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래프가 f'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얘는 순간적으로 0이 나오는 거고, 접선이. 얘는 순간적으로 0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프라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원함수를 가지고 프라임 그래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 유추하시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딱 보면 내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바로 식으로 설계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진 거고, 즉 f'x라는 애가 3x 제곱에 2kx 플러스 k는 0이 나오는 게 극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뜻은 이거의 판별식 d가, 즉 k 제곱 마이너스 3k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식으로 바로 튀어나오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6을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미지수 두 개죠? 식 두 개 보여요? 보여? 식 두 개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식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여야 되죠. 안 보여?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써 있어?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 점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구나. 얘가 튀어나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대값 16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f의 마이너스 2가 16이구나.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식 두 개 뽑아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보여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죠. f'1은 0이다. 그 다음에 f1은 6이다. 그럼 a, b 값 나왔고, 그 다음에 극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일 때 양수 a의 값을
자, 일단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하나의 식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야. 그러니까 얘는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그랬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둘의 거리 차가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뭐 해야 돼? 일단은 극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극점을 아는 방법은 당연히 미분일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3ax 플러스 6a 제곱, 얘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나?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인수분해가 돼. 근데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함수값, 베타의 함수값의 차가 2분의 1이다를 근각계수의 관계로 쓰시면 돼요. 물론 복잡하긴 하겠지만 못 푸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얘는 2a와 a 마이너스가 얘한테 붙으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개의 근이 뭐야? 쭉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2a, 하나는 a.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극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대. 얘는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FA에서 F의 마이너스 2a를 뺀 거,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a 집어넣고 마이너스 2a 집어넣어서 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빼는데 이거 저기 동류항 계산이잖아. 뒤에 가서 이제 적분 가서 할 건데 동류항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쭉 넣고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에 이렇게, 그러면 a 3승에서 빼기 마이너스 2a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a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해서 동류항 계산해줘요. 6a 제곱에 a 빼기 마이너스 2a.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알겠죠? 뒤에 가서 정적분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갖고 1에서의 직선 이거에 접할 때 f2의 값이 이거이다. 뭐야? f2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fx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얘는 fx의 작성이야. 그쵸? f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3차 함수야. 그럼 이거 몇 개야? 미지수가 4개야. 그쵸? 자, 미지수가 4개야. 그럼 식 4개 찾아야지. 찾아. 보여? 눈으로 찾아봐. 식 4개. 보여? 아니야, 잘 찾아봐.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2개 뽑았어요. 일단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다. 이거 뽑았어요. 그 다음에 뭐 뽑았어? 응? 응? 나머지 하나가 뭐였는데? 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f 프라임 1이 6이다? 이거 뽑아냈다는 거야? 네, 하나 더 뽑아내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줬잖아. 그럼 1 대입하면 5잖아. 그죠? F1은 5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죠? 그럼 봐봐. 아니, 그래서 어쨌든 F2의 값을 구하려면 그럼 fx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3차 함수야. fx는 ax 3승 bx 제곱 cx d 미지수 4개에 식 4개 찾았으니까 일단 문제는 없어. 근데 구하는 게 문제죠. 자, 너네 출제자야. 정말 이거 시킬까? 안 시키겠죠. 그러면 fx가 궁금한 문제에서 3차 이상에서 우리가 쓰는 게 뭐다? 무슨 재료? hx 재료라고. 그쵸?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생 노가다로 미지수 4개씩 4개짜리 문제는 이건 내 기억에는 없어. 근데 최고창이 1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이긴 해.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hx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최고창까지는 알려주고 미지수 3개에서 연립하는 문제가 정말 있기는 해. 근데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hx야. 이거 hx 가능한가? 이게 우선이야, 우선. 그런 거를 볼 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대놓고 접선을 알려줬잖아. 그럼 봐봐.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에서 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6x-1이라고 알려줬어. 이게 hx의 가장 좋은 거지. 그렇잖아. 자, hx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온 게 hx의 기본이잖아. 그쵸? 근데 얘 갖고 뭐 그걸 필요 없죠. 초판되며. 자, 그러면 요 그림 보면 hx 뽑아낼 수 있어? 뽑아낼 수 있지. 응? 이렇게 연장하면 되잖아.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 얘를 t라고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fx는 자, 최고창 몰라. 최고창 모르니까 a. 그 다음에 x-1의 전체 제곱 x-t 플러스 6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아까 이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미지수가 2개 남았지. 그러면 내가 저 4개의 식 중에 2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식을 뽑아내면서 사용한 게 뭐야? 일단 이거 쓴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을 갖다 썼다는 얘기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썼다는 얘기야. 즉 나는 얘네 2개의 식을 활용해서 hx 재료로 fx를 뽑아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미지수 2개, 식 2개. 얘네가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쓰면 돼요. 얘네 가지고 쓰면 일단 f의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 1 플러스 t의 a.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f'-1이 0이잖아. 그러면 f'-1. 그러면 일단 미분하세요. 자, 앞에 거 미분 2a x-1 x-t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a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f' 마이너스 뭐냐? 2a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4a 플러스 6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딱 복잡하네. 야, 얘가 뭐야? 얘가 모르지? 근데 혹시 계산 뭐 잘못했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0으로 깔끔하게 나오지?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7 맞네 그럼 됐네요. 끝났네. 여기서 그냥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 곱해서 0이잖아. 야, A가 0일 수 있어? A가 뭔데?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죠?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그죠? 0은 누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지. 그러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러네. 여기다 정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 돼? 얘는 그냥 0 되죠. 그쵸? 그럼 이거 싹 다 0 되지. 남은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F2니까 1 그 다음에 2 넣으면 3 그 다음에 2 넣으면 12 그럼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22니까 2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15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16번 한번 설계해 보세요. 눈으로만 일단 보세요. 눈으로만. 안 어렵죠? 일단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미분해서 그 다음에 극점 표현하고 극값 표현해서 두 개의 합이 0이다.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fx가 x 3승의 3kx제곱 9x 플러스 27이야. 자, f'x는 3x제곱 6kx 플러스 9야. 자, 는 0 이렇게 할 거잖아.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자,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얘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자고. 그쵸? 그랬을 때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의 합이 0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F 알파와 F 베타가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아까 계산, 저기 동량끼리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리가 없으니까. 자, F 알파 플러스 F 베타는 뭐야?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3K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7 더하기 27이니까 54 얘가 0이다. 이거를 풀면 돼. 그죠? 그러면 이거의 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알파 베타는 3 얘에서 나오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뭘 구해야 돼? 이것 값 구해놓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해놓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2K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지금 뭐야? 미지수 K 하나에 식 하나가 완성이 된 거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답니다. 자, fx를 f'x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각각 이거래. 일단 뭐 표현이 나머지 정리 표현이니까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fx는 f'x로 나눴을 때 몫이 3분의 1의 x-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24다. 일단 이렇게 식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m을 갖고 x가 3에서 극소값 m을 갖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알려준 거야? 얘네들은 f'x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f-1하고 f3을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게 fx를 내가 구해야 돼? 아니면 f-1하고 f3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fx를 구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식 보시면 안 구해도 되죠? 그쵸?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나머지 정리식이잖아. 나머지 정리식은 항상 뭐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뭐야?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이야. 그럼 내가 지금 대입해야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근데 마이너스 1하고 3을 대입해 보니까 얘가 뭐야? 얘가 0대주네? 그쵸? 그러니까 fx를 굳이 구할 필요 없죠. f의 마이너스 1. 이거는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24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0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싹 다 사라지고 그냥 3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단하게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오는 게 프라임이 0 나오는 점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fx를 표현하라는 문제죠.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fx가 이거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랬을 때 값을 구해보래요. 자, 얘는 뭐 가지고 하는 거야? fx가 ax 3승에 bx 제곱 cx 플러스 d야.
f 프라임은 3ax제곱 2bx c야. 근데 얘가 0 나오는 두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하나씩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A는 일단 양수죠.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D는 알 수 있죠. Y절편이니까. F0이니까. 지금 D가 어디 있어? 아래에 있네. 그죠? D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B하고 C의 부호는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저거의 그래프는 프라임 그래프를 유출을 해보면 지금 요 상황이지. 알파와 베타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얘가 F 프라임 X란 얘기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누구야? 근해 분리 중에 방정식의 근해 분리죠. 그쵸? 방정식의 근해 분리 중에 두 근이 양수일 때지. 그쵸?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마이너스 3a분의 2b. 근데 얘가 0보다 크다죠. 근데 우리가 a가 뭐라고? 양수라고. 그럼 b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b는 음수. 이렇게.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3a분의 c.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가 양수야. 그러니까 얘도 양수야.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부호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됐니? 같은 문제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함수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설계 했죠. 아까랑 똑같잖아. 아까는 뭐였어요? 극대 극소를 갖지 않는 거였죠. 근데 얘는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그죠? 그럼 프라임 그래프가 뭐여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지. 즉 미분한 거의 2차 함수, 미분한 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쵸? 너 이제 근해 분리는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아마 웬만하면 될 거야. 하도 많이 해서. 그죠? 재료는 몰라도 이제 감으로 풀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야 될걸? fx가 얘가 있는데 마이너스 2와 0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f 프라임 x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인데 얘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요거 그림 만들어 풀란 얘기지. 그러니까 근해 분리죠. 근해 분리. 그러면 이거를 이 그림을 만들어야 돼. 이 그림을. 아가 불러봐. 첫 번째.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함수가 f-2가 0보다 크다. 그리고 f0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것만 만족하면 이 그림 안 나오잖아.
그리고 어. 축. 축. 맞아요. 축. 근데 대칭축이 얘는 정해져 있지. 그쵸? 뭐야?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보호한다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게 맞지. 그죠? 또? 판별식. 그래. 딱 지금 요 수준에서 그 근해분리 한번 영상 딱 보면 이제 완전 흡수될 텐데. 시방새야. 도대체 본다 그런 지가 도대체 언젠데 이씨. 그래, 너가 지금 그래도 어설프게 이렇게 알잖아. 이 상태에서 한번 딱 보면 확 정리가 된다니까. 아니면 보든가 내가 재료노트 써준 거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공부를 했잖아? 그럼 1번이 판별식부터 나와. 판별식부터. 아니 뭐 순서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일단 왜냐하면 판별식이 기본식이거든. 일단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가 판별식 D. 판별식 D를 먼저 해주면 얘는 뭐예요? 9 마이너스 3a.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원래 대칭축이거든. 근데 이게 대칭축이 정해져 버렸네? 정해져 버렸으면 대칭축은 필요 없고 이제 함수값을 해야 되는데 함수값에서 식이 이제 달라진다고. 왜? 대칭축이 정해졌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야. 근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뭐야? 정중앙이네? 그쵸? 그러면 어디서만 하면 돼? F0에서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한마디로 얘네 두 개의 식만 만족하면 조건 끝난 거야. 그지? 그지? 근데 만약에 범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었어. 근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어. 뭐만 하면 돼? 누가 멀어? 얘가 멀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 근이 있으면 사이값 정리하는 거야. 가까운 쪽에 근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근이 있겠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였다가 F-3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안 하겠지. 불필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판별식, 그 다음이 대칭축,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함수값이야. 알겠죠? 불필요한 식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fx가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자 f'x가 3x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x a는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 뿔 마 뿔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딱 요 그림을 원하는 거죠. 그쵸? 불러봐. 너 말고 누가 있어? 불러봐. 판별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좋아. 판별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친축. 대칭축이 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 뭐 의미 없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F-2가 0보다 크다. F-1이 0보다 작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너한테 야 최고차항이 3인 이차함수를 이거에 맞게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너 이거 말고 그릴 수 있어?
그럼 이게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당시에 근해 분리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아직 사이값 정리를 모를 때였어. 근데 이제 우린 사이값 정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봐봐. F-2와 F-1이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 사이값 정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얘와 얘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하겠지. 근데 그 근이 어떻게 존재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즉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왔잖아. 그럼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 뚫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만으로도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걸 먹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식이죠. 물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우리는 교집합을 구할 거잖아. 교집합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얘한테 흡수될 거야. 그러니까 답은 나온다고.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죠? 자, 이것도 설계만 하고 갑시다. 자, 4차함수가, 4차함수네. 이건 해야 되겠네. 자, 4차함수야, 4차함수. 4차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에요. 봐봐.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노트 정리. 이건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3차함수. 아까 3차함수 해준 거 있죠? 그러니까 니네는 3차함수를 자, y는 fx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프라임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만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프랑 아까 요거 그래프, 요거 그래프 이렇게 3차 함수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자, 요것도 써놓으세요. 요것도. 자, 4차 함수의 기본 개형은 얘라고 그랬어. 이게 기본 개형이야. 이게 기본 개형. 그리고 자, 이거의 프라임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할 건데, 이거는 적분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 수특 끝까지잖아. 그럼 어차피 저기서 적분을 배울 거야. 그럼 적분을 배우면 다시 얘랑 합쳐서 다른 풀이가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 쭉 풀고 로피탈 배우고 앞에 거랑 합쳐져서 새로운 풀이가 나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앞부분에서 적분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 내가 설명을 못한 거고. 근데 요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봐봐. 이거의 기본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얘가 y는 f'x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그때 극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일단 적분이 뭔지는 알잖아?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러니까 미분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fx야. fx를 미분하면 f'x고, 얘를 적분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적분에서도 분명히 원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한번 느껴봅시다. 봐봐. 요거 면적 있지? 요거의 면적. 이거 면적이 뭐냐 하면 이거의 함수값이야. 봐봐. 직관적으로만 봐봐. 그럼 봐봐. 요만큼의 면적하고 누가 더 커 보여? 얘가 더 커 보이잖아.
커 보인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 거 요만큼 차 있지. 요만큼의 높이 차 있잖아. 이 높이 차가 이거의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 극소점에서 극대값까지 요만큼 면적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은 극대에서 극소까지 이만큼 면적만큼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이만큼의 높이 차만큼 내려온 거라고. 알겠죠? 일단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있어? 왜냐면 니네 시험 문제 내면 어차피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선생들도 이거 함수 식을 넣어서 프로그램 써서 만든 식이야.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만큼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고. 알겠죠? 일단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대표 개형이 이건데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뭐라 그랬어? 3개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그럼 이거를 세분화시킨 게 뭐야? 그 다음은 얘가 더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형태. 그치? 그럼 얘가 y는 fx면 자, 이거의 그래프는 일단 얘랑은 똑같아. 근데 얘는 여기에서 극소에서 극대까지 이만큼 올라갔잖아. 요만큼 올라가고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내려온 거잖아. 요만큼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내려왔지. 그 얘기는 이쪽에서의 면적이 이쪽에서의 면적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y는 fx 요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재료 노트에 써놓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야. 요렇게. 뭐 말로 써놓든지 아니면 뭐 그걸로 써놓든지. 자, 이거의 면적이 b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b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같잖아. 지금 얘하고 이게 일직선에 이렇게 있는 거야. 같잖아. 그러면 올라간 만큼 내려온 길이가 똑같다고. 그럼 얘는 프라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서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을 거라고. 야, 면적이 같으면 이거 3차함수잖아. 3차함수는 뭐라 그랬어? 점대칭 함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얘랑 면적이 같다며. 변곡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얘가 변곡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변곡점이 뭐야? 이거의 극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활용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 속에서 이게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걸 실제로 문제에서 사용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해. 계속. 알겠죠? 얘는 변곡점이 어디 있는 거야? 얘는 변곡점이 여기 있겠지. 이쪽 넓이가 더 크다며.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얘는 변곡점 어디 있어? 얘는 변곡점 여기 있겠지. 그치?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 그래프야. 기본 그래프.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가 3개인 거야. 근데 4차 함수는 이것 말고도 많다고 그랬지. 그치?
y는 fx. 이거. 자, 그러면 얘는 프라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프라임 그래프가. 일단 순간적으로 얘는 0이 나오기는 했어. 그지? 0이 나오기는 했는데 극소값밖에 없어. 그러면 프라임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극점은 아니고 그냥 살짝 0 나온 거.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극소점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네. y는 fx.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다가 찍고 이렇게 생겼겠지. 왜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극소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됐어요? 잘 봐. 봐봐. 니네가 뒤에 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봐봐. 새로운 함수의 정의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fx는 4차야, 4차. 4차. 이 수능 문제가 이렇다고. 우리 앞으로 해나갈 게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fx는 4차야. 자, 일단 이거 느껴. 느꼈어? 너 많이 했으니까 알 텐데. 너 느꼈어?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뭐 이 새끼야 대답을 해. 느꼈어? 아니야. 아니 봐봐, 이거 되게 단순한 거야. 넌 느꼈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느꼈어? 아니, 이거 되게 단순한 거야. fx가 4차라며. fx를 뭐 했어? t만큼 내렸잖아. 내린 다음에 뭐 했어? 꺾었잖아. fx를 t만큼 끄집어 내린 다음에 꺾으라고. 봐봐. 만약에 2차 함수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꺾으면 그냥 얘잖아. 그럼 미분 불가점이 몇 개야? 0개지. 빵개지.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렸어. 그 다음에 꺾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 이렇게. 그럼 미분 불가점이 몇 개야? 2개잖아. 그거라고. 근데 뭐를 꺾었다고? 얘는 4차 함수를 내려서 꺾었다고. 근데 미분 불가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이 GT가 불연속점이 1하고 4야. 해석돼? 봐봐. 이거 꺾어서 내려봐. 이거 미분 불가 점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처음에 몇 개야? 빵개지. 그 다음에 몇 개야? 2개지. 그 다음에 몇 개야? 4개지. 그 다음에 몇 개야? 2개지. 그 다음에 이쪽 위로 올라가면 2개일 거 아니야? 지금 불연속점이 몇 개 나왔어?
0에서 2 하나, 2에서 4 둘, 4에서 2 셋. 불연속점이 3개 나오잖아. 아니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건데 내가 말했잖아. 네가 한 번 설명하면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거를 이미 이렇게 예고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빨리 익숙해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0, 미분 불가 0, 둘, 0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미분 불가점 하나, 둘에서 이렇게 하면 넷, 그럼 2개에서 4개로 바뀌었으니까 미분 불연속점 또 2개, 그 다음에 4개에서 2개, 그럼 또 불연속점 생기니까 3개.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3개라고. 근데 불연속점이 2개라고. 이해해볼까, 얘? 얘? 아, 일단 이렇게 생긴 건 안 되잖아. 이해해볼까? 뭐야? 빵에서 뭐? 4. 그죠? 그럼 빵에서 4로 바뀌었으니까 불연속점 하나. 그 다음에 4에서 뭘로 바뀌어? 2로 바뀌잖아. 그러면 4에서 2로 불연속점 2개.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뜻은 뭐란 얘기야? 극소가 뭐다? 1이다. 극대가 뭐다? 4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아직 어려워? 아이씨. 원래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시작한 건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우리 그래프 계속 연습하는 거야. 뒤에 가서 이런 것들 할 거야. 수능에서도 이런 거 할 거고. 이건 설명도 못했네.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랑 빨리 친해져.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또 세분화시키면 뭐라고?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이거 fx 이번엔 0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0이 안 됐지. 근데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0은 안 된 거야. 그래도 점점점 줄어서 0 가까이 갔다가 다시 커진 거야. 그래서 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겠어요? 마지막은 이제 반대쪽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극소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3차랑 4차 노트 정리를 이거를 하면서 이건 눈으로 계속 봐야 돼. 그려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가려도 보고, 그래서 얘는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를 가리고 이거가 프라임이야. 그럼 원함수는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얘가 얘가 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이. 이제 지워도 되네. 자, 그래서 얘는 자,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3승, 그 다음에 4x 제곱, 그 다음에 4의 a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a, 얘가 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a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마이 2 a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까지 나온 거야. 됐죠? 는 0.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게 근이 한 개 또는 두 개를 만족하면 극소값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근이 한 개란 얘기는 이미 하나가 나왔으니까 뭐야? 이거의 판별식 D가 뭐야? 1-A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쵸? 그래서 A는 1보다 크면 돼. 일단 요거 하나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이 두 개면, 즉 이거는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온 거야. 고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기억나?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하면 애들이 판별식 D가 1-A가 0이면 되지 않냐?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지 않냐? 그쵸?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친절하게 답을 저렇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야, A가 1보다 커야 되면서 A가 1이어도 돼. 그러면 합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죠? 근데 쟤는 그럼 Q는 1이야, Q는. 근데 P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원래 함정이었는데 문제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알려준 거죠. 저 P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을 두 개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중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갖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게 고1 때 함정 문제였어. 고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얘가 근을 마이너스 1을 가지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중근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 즉 A가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중근을